안녕하십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불길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결코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 대선에 이제 개입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이것은 좌파들의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흉계입니다. 그 증거들이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은 선관위에 전자선거 관련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배제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올라온 기사인데 이 김부겸 총리가 모더나에서 생산 차질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많은 백신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는 백신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한 56% 정도 됩니다.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급하게 맞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어린이, 청소년, 청년, 비교적 젊은 층이랑 그리고 시골에 살고 있어서 백신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로 이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비교적 이제 대인 접촉이 적은 사람들은 백신을 꺼려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백신은 지금 사실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이제 백신들은 수백만 도즈씩 이렇게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뜨는데, 그런데 한국 같은 부자 나라에서 돈만 내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바로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의심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백신 수입을 늦추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4.15 부정선거 시위도 못하게 만들고 반정부 시위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조혜주입니다. 20년 전 조혜주입니다. 2002년 12월 대선을 마치고 조혜주가 TV에 나와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이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해창 후보랑 노무현 후보가 붙어서 이해창 후보가 졌습니다. 그때 이제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죠. 그래서 재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 그냥 한나라당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이제 포기하고 넘어갔는데 이때 처음으로 전자개표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해창 야당은 전자개표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멍청하게 있다가 당한 겁니다. 이때 조혜주가 처음으로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가 2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작년 4.15 총선 때 선관위 직원이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표를 찍혔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에러율이 7.2%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25만 분의 1입니다. 0.00008인가 그렇습니다. 이 에러율이 그게 국제 표준인데 무려 7.2% 오류가 났습니다. 이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마 서울 성북구 같은데 전자분류기를 통해서 분류를 했는데 너무 이상해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7.2% 오류가 났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이 뉴스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전자개표기 도입을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278조에는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 이런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이제 전자투표나 전자개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이 278조 3항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를 이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조혜주가요. 중간에 보시면 선관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 전자개표기 도입의 근거가 무엇이냐 국회에서 이런 추궁을 했는데 이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의해서 도입했다. 2002년도에 이 조항에 의해서 도입을 했다. 여기는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도입을 위해서 278조 제4항을 개정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난 2004년 3월 28일 제기했던
전산 개표기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2002년도 문제가 되고 또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전산 개표기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때 중앙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이제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전자개표기 도입을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전자개표기를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제 제4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줄건대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 관리를 이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보, 언론 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기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그 실시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당연히 선거법 관련된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58조 2항 3항 및 218조 19항 제1항 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인가?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선관위가 단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9개 조문 중 맨 끝자락 278조가 선거관리 전산화 근거 규정입니다. 2005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삽입되고 2006년도에 이제 결국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승인 없이 선관위가 도입할 수 있는 예외사항, 즉 이 정당 국회의 감시 감독 없이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도입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무엇인가? 전부 전자기기에 관련된 겁니다. 1번 제외 국민투표 등 선거인 본인 확인장치, 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고 제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하면 대조해서 이제 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장치에 국회 감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 2번 사전 투표용지 발급 장치, 프린터기와 그리고 이제 노트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도 이 국회 감시 감독을 받을 필요 없다. 3번 개표 장치, 전자 개표기입니다. 저들은 전자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자 장비에 대해서 국회 감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선관위가 알아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법이 2006년도에 통과된 것입니다. 이때는 2005년, 2006년 여대 야소입니다. 여당 노무현 정권 정당 열린우리당입니까? 그 정당이 탄핵의 이제 역풍으로 큰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대가 되고 이제 우파 정당이 조그맣게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선거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즉 국회에서 더 이상 이제 선관위가 어떤 전자장비를 도입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선관위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전투표 운용 장비입니다. 이 운용 장비 일체를 의회, 국회의 감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QR코드를 넣든 뭘 하든 선관위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국회의 아무런 어떤 견제장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짓을 노무현 정권 때 한 겁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본인 확인기, 그리고 뭐 무선 라우터, 이런 모든 기기. 여기에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QR코드가 박히고 있습니다. QR코드와 내 주민등록번호가 매칭이 되면은 저들이 이제 이미지 파일을 스캐닝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찍었는지, 저놈이 누구에게 찍었는지를 저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이 선관위는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여기에 심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이 권한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무조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투표지 분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표 관련된 장치도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업체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런 전자장비에 들어있는 뭐 소프트웨어, 뭐 알고리즘 이런 것을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586 운동권 집단이 무려 20년에 걸쳐서 이런 작업들을 해온 겁니다.
국회의 감시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선관위 내부의 좌파 조직들이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터져 나온 것이 결국 4.15 총선입니다. 돌아보면은 조혜주가 2002년도에 이 전자투표 개표기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20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들이 이제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마저, 그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그런 정치적인 성향마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무서운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20년 동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15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문재인은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여당은 언론 징벌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정권 말에 비판 언론에 이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이름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여당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은 언론사를 박살을 내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무서운 법안을 저들이 이제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정영주 KBS 전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강행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는 단 눈꼽만치도 없는 놈을 방심위원장에 강행을 하고, 언론들이 이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방심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죠. 그리고 언론 징벌법을 통해서 괴멸적인 징벌을 가할 것입니다. 즉, 이 보수 언론이나 뭐 우파 언론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유튜브도 포함될 겁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의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문재인은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년도 이 부정선거를 하고, 그리고 관건선거를 할 겁니다.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이 이런 칼럼을 올렸습니다. 최악의 관건선거가 닥친다. 내년 3월 9일 대선, 정부 중립이 붕괴되었다. 총리와 법무 행안장관이 여당 소속이다. 선관위 알박기의 편파 방심이 3.15 부정선거 때보다 더 악성이다. 야당은 단일화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 헛꿈 버려야 무는 실질적으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빨간 줄을 보시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그보다 더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진다. 중앙선관위는 주심, 선거주무부서로서 이제 경찰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제1부심,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소속된 법무부는 제2부심에 해당한다. 선관위 구성의 편파성, 여당 실세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면 여당팀 코치였던 사람이 주심, 추전선수 두 사람이 부심을 맡은 것과 같다. 중앙선관위원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인 이유는 정권에 빌붙지 말라는 것이다.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4조 역시 단순한 겸직 금지가 아니라 정치 편향이 우려되는 사람을 배제하라는 취지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캠프 특보에 올랐던 조혜주 상임위원은 그 자체로 부적격이지만 문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및 여당 추천 인사다.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지 조 상임위원을 조기 퇴진시키고 내년 대선과 2022년 총선까지 관리할 이 새 인물을 뽑아서 이제 알박기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 정권 내각은 이미 공정한 심판과 거리가 멀고 여당의 제2선거대책본부와 같은 모양새를 갖췄다. 역대 정부에서 총리와 법무 행안장관 모두 여당 소속이었던 적은 없었다. 대선에 가까워지면 전두환 정부는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가 중립 성향의 전문가들을 중용을 했다. 외양만으로 볼 때 1960년 3.15 부정선거 직전 내각도 지금보다 나았다. 밑에 보시면 현 정권은 종편 채널 등 방송을 옥죄일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현주 씨 등 친정권 편파 인사들로 채웠다. 정론 신문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단속을 핑계로 온갖 재갈을 물리려 든다. 정부 주도 금권 선거는 이미 시작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해 야당과 태극기 부대를 이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해야죠. 북한, 중국과 신북풍 합작도 가능하다. 이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이 이제 문재인입니다. 야당은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을 대표해야 할 야당 당대표 이준석, 쓰레기죠, 쓰레기. 이런 쓰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야당은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이 5부 모두 정권에 장악됐거나 휘둘린다. 마지막 수단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지표인데 코로나 사태로 불가능하다. 자, 이걸까지 보시면 여러분 지금 내년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뭐 야권 대통령 후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목을 메고 있는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부정선거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4.15 부정선거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데도 야권은 느긋하다. 이준석 같은 쓰레기가 당대표인데 뭐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손 놓고 있다가는 내년 3월 10일 뒤늦게 부정선거 규탄 호들갑을 떨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인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마이동풍이죠.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좌파들의 세계에서 문재인이 어떤 인물인가를 분명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파들끼리 모여서 문재인은 바보네, 멍충이네, 뭐 등신이네 이렇게 놀려대고 낄낄거리지만, 그러나 실제로 친중 세력과 좌파들에게는 문재인은 세계 최고입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윤택입니다. 뭐 지금은 성범죄로 깜빵에 가 있는데 이 성범죄자의 명예를 걸고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좌파들이나 친중 간첩들에게 문재인은 세계 최고입니다. 문재인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국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좌익 세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미동맹도 파괴하고 한일 우호관계도 파괴해 왔습니다. 경제 역시 파괴해 왔습니다. 문재인은 저들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릴렘리스죠. 거의 거칠 것 없이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 없이 계속 대한민국을 파괴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내년 대선 역시 문재인이 어떤 형태로든 부정선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건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을 겁니다. 자, 지금 4.15 총선이 핫 이슈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부실 선거니 이 표 자체가 선거 결과를 뒤집지 못하느니 이런 방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이제 그런 수작을 부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수작을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내년에 부정선거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된다면, 그리고 문재인의 관건 선거까지 이제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 정권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